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가뭄으로 강릉시 백열세개 아파트에 실시된 시간제 제한급수가 해제됐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잇단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하고 주말과 다음 주도 비가 예상돼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저수조 100톤 이상 아파트 113곳에 시행한 제한급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량기 75% 밸브 자율 잠금을 통한 물 절약 방침은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년 70.5%에 비하면 낮고 가을, 겨울철 가뭄을 대비한 지속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도암댐 비상 방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10,000톤씩 남대천으로 유입되는데 지난 2001년 수질 문제로 중단됐던 도암댐물이 강릉으로 흘러나오는 건 24년 만입니다. 방류에 앞서 환경부와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도암댐 수질이 생활용수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오봉댐 아래 도암댐 방류수가 나오는 관로 주변에서 시설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봉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막고 도암댐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암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은 발전용으로 사용했던 관로에 각각 지름 25mm의 관 2개를 연결했습니다. 수압을 낮추기 위해 지름 80mm의 관을 연결해 하루 10,000톤의 물을 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5km 길이의 도수 관로에 갇혔던 물 15만 톤을 먼저 내려보냅니다. 그 배관이 이 입구 밸브 물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도수 관로에 안에 있는 물이 이쪽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 관로의 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로도 투명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의 테스트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다. 먹는 물로도 적합하다. 사용 가능하다. 그냥 원수를 가지고도. 방류 15일이 지나면 도암댐 중층에 있던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수질 검사는 환경부까지 나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방류 이후에도 정기적인 수질 검사는 계속됩니다.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그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방류 전 수질 검사에서는 총인과 용존 산소량 수치가 하천 2급수 이하로 좋지 않았는데 총인은 정수 과정에서 거를 수 있고 용존 산소량은 방류 이후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봉댐 주변의 배출구로 나온 도암댐의 물은 남대천 하류로 8.5km 떨어진 이곳에서 취수돼 홍제 정수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현재 30% 가까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도암댐 방류는 내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 되지 않아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수질에 문제가 없는 한 도암댐 물 방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릉의 가뭄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판매전 동행축제가 열렸습니다. 노동계에선 가뭄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월화거리에 동행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 30여 개 업체를 포함해 영동 각지에서 60여 곳이 참여했고 특가 행사도 진행됩니다. 강릉의 가뭄 재난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판매 행사입니다. 가뭄이 심하다고 너무 많이 광고가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어떤 택시기사분은 코로나 때부터 안 썼다고. 긴급 정책자금 지원도 본격화돼 강릉시청에 원스톱 지원센터가 마련됐습니다. 가뭄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22일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가뭄 대책 강릉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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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가뭄 상황이 길어지면서 노동계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영장, 체육시설에 이어 대형 숙박시설,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돼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이 아닌 외주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무급휴직이나 계약 해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추석 한가위 명절 전까지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호 대책을 세우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영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은 이딴 단비로 일단 최악의 물 부족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완전 해갈까지 부문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릉시의 대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에 산속에서 LP 가스통까지 동원해 불법 취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현장은 지역 산악연맹 간부와 회원들이 주최한 등반대회였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남산. 등반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 앞에는 LP 가스통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누군가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차장에서 수백 미터 들어간 산속입니다. 홍천군 산악연맹이 등반대회를 열었던 현장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고 주변이 온통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어 자칫 불이 옮겨 붙는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산에서 허가 없이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에서 산속에서 화구를 사용하고 취사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올라갔다 오셨나요? 네네,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근데 그 허가 받고 하신 거라고 하셔가지고. 산악연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자체에 취사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소방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데서는 불을 펴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기라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산악연맹은 화기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등반대회 협조 공문에는 산불을 비롯한 사고 예방이 허가 조건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화기 사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유선 연락 및 현장에 출동해서 취사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혈세 2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등반 대회에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 주체인 군수를 비롯해 지방 의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당시 야외 외빈 좌석 바로 뒤에는 취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홍천군은 취사 행위가 시작되기 전 군수는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 지역에 오늘 늦은 밤부터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노선이 오는 30일부터 재개됩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판매를 시작해 오는 30일부터 하루 1회 제주도를 왕복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294석 규모의 A330 기종으로 8시 반 양양공항을 떠나 9시 50분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양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제주공항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양양공항 정기 노선이 재개된 것은 2년 4개월 만이며 파라타항공은 플라이강원 운항 종료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환불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태백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지영 태백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은 태백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지만 주먹구구식 용역업체 선정과 빈약한 대체 산업으로 인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군이 토지와 주택 등 9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의 절반씩, 건축물과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동해시가 산불 방지를 위해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 감시원 89명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선발된 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된 지 같은 인원이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서 근무합니다. 감시원은 초록봉 등 감시탑 6곳과 산불 취약지 감시초소 60곳, 야간 순찰 2개 노선 등에 배치됩니다. 속초시가 2025년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분야별로 지역개발의 장세호 속초시 행정동우회 고문, 문화예술의 김일태 한국예총 속초시지회 부회장, 사회봉사의 김미희 한우리 공동체 시설장, 교육학술의 김영옥 전 속초 여자고등학교장, 체육진흥회 정인덕 속초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선수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상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설악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고성군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송지호권 역사와 환경체험,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청소년 역사 환경 평화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30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3까지 35명을 모집하는 청소년 경주 기행은 오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동해시가 추석 연휴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자 발굴과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을 사전에 확인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가 없도록 주민과 학교 교사,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